네, 안녕하세요. 제비고스입니다. 아까 하나 찍다가 실수로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찍어서 1번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뭐 자막 이런 걸 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막을 쓸 시간이 없어요. 전 수험생이기 때문에 편집에 대해 가지고 뭔가 힘을 쓸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편집하려 그러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 그냥 제가 바로바로 뱉는 이 말 10분에서 20분 정도 바로바로 뱉는 말로 대체를 할 거니까 좀 빠르고 발음이 부족할 수 있는데 봐주시고,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그런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문학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합당한 수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합당한 수용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수험 생활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왜냐면 저는 순수 예술을 좋아하는 거고, 말 그대로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그 뭐고 진입장벽이 높지만 한 번 빠져들면은 쉽게 헤어나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용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번씩 다 배운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걸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예술 작품, 웹툰도 좋아요. 웹툰 좋고 게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문화생활에서,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문화생활에서 이런 접근을 한 번씩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계시는 그 가벼운 문화들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합당한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당한 수용은 몇 가지 수용 방법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이 표면적 수용입니다. 표면적 수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냥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공주머리 나 있고,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얘는 죽은 깨가 많고 얼굴이 좀 빨개요. 얼굴에 좀 홍조가 돌아요. 이렇게 얼굴에 좀 홍조가 돌아요. 머리 색깔은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있는 건 아니니까 머리색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잠깐만, 눈을 좀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벌써부터 내 의도는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초록색 머리에 꽁지가 나 있고 죽은 깨가 많으며 얼굴이 빨갛고 레이 하나 추가해서 할 걸. 이렇게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표면적 수용입니다. 이 표면적 수용이라는 거는요, 사실 모든 작품을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면적 수용만 하더라도 모든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작품은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만이 개연성이 있고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요. 이 표면적 수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뜻이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 여러분들이 초현실주의 작품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 5만 개 다 엿가락처럼 늘어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봤을 때 우와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저런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건 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수용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 수용 방법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수용 방법이 뭐냐면 이거 지우고 갈게요. 두 번째 수용은 해석적 수용이에요. 상징적 의미를 찾아라. 자, 다시 이 친구를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딸기 특성이죠. 스트로베리. 죄송. 딸기 특성이죠. 빨갛고 과육은 빨갛고 왜 검해졌어? 과육은 빨갛고 꼭지는 초록색. 이런 딸기의 특성이죠. 이런 딸기의 특성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딸기를 만들었다는 거. 물론 저는 이 아이에게 뭔가 구체적인 특별한 것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딸기가 무엇을 어떻게 뜻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외형을 봤을 때 이 외형은 절대 그냥 주지 않죠. 외형은 뭔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성격이라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얼굴이 빨간 거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럴 수 있겠죠. 얼굴이 빨간 거는 뭐 부끄러움이 많거나 안면 홍조증이라든가 화떡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리카락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머리카락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머리카락이 초록색인 거예요. 근데 해석적으로 수용한다. 염색했네.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 추론이죠. 양아치네. 있을 법한 상상이죠. 그 다음에 개성이 세네. 다 있을 법한 상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죠. 얘가 태어났을 때 초록색 머리일지 누가 알아? 얘가 사실 엄청 범생일지 누가 알아? 개성이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는 기본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해석하는 거, 특히 국어 시간에 많이 하죠, 그런 거. 근데 국어 시간에 들으면 쌤들 그냥 하는 거 보고 박수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군. 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쌤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즐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틀려도 괜찮아요. 과대 해석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수용으로 들어갈 건데, 세 번째 수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맞겠지만, 세 번째 수용이 제일 중요한데, 앞에 두 개를 건너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수용이에요. 세 번째 수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용이에요. 3. 비판적 수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적이라는 거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다시 이 친구를 내려볼게요.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표면적으로는 얘 머리카락이 초록색이죠. 그리고 해석적으로 볼 때는 얘가 양아치랬고. 그러면 이제 비판적 수용이라는 거는 굳이 왜? 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해석적 수용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비판적 수용에 왜 더 심하게 들어가냐면은 비판적 수용이라는 거는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 말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굳이 왜 이걸 했지? 나라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거는 항상 근거가 들어와야 되죠. 그 근거는 항상 합당한 근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그 근거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근거면 가장 좋지만 주관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비판적으로 수용을 했으니, 아까 해석적으로 수용했고, 그전엔 표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면 대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잠깐 서브 설명인데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예술이란 거는 요술이 됐네. 예술이란 거는 창작자와 그 뭐 독자라고 칭할게요. 독자의 소통이에요. 창작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에요. 소통. 근데 이 소통은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쌍방이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쌍방이 가는 거 소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데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간접적 소통이죠. 간접적 소통. 그러면 창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독자도 받아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건 절대 안 가르쳐주지,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주게 되면 수능을 못 내요. 수능 시험에 내야 되잖아. 우리가 알고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저게 제일 중요해요. 비판적 수용. 그래서 맨날 비판적 수용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작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은 가치관 형성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다고 해봐요. 뭐 나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가는 거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비판적인 수용을 하게 된다면 또 좋은 점이 작가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작품이랑 이런 게 적어서 그렇긴 한데 적은 작품에도 좀 작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적은 낙서들에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준 거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힘내세요 뭐 그런 거 많은데 또 내용이 어려워요 불친절해요 이런 댓글도 좀 많았는데 뭐 제 건 딱히 표본으로 해주실 분들이 딱히 없어요. 너무 사람이 적으면 다들 착해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저명한 작가분들 보시면은 다음 웹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수용을 안 해본 상태로 너무 그냥 비난조로 해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내가 뭘 비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뭘? 목표가 생겨요. 작가한테 이제 댓글이라는 공간은 그런 거잖아요. 작가한테 직접적인 이런 피드백, 주석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얘기하고자 한 말을 이렇게 수용했고 또 이렇게도 수용해 봤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이렇게 유추를 해봤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안 좋고 또 이런 관점에서는 폭력적일 수 있다. 또한 당신의 가치관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지금 내 클레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한번 생각해보는 당신도 내게 댓글을 한번 달아달라. 내게 소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피드백이에요. 그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 비판적 수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시면은 일단 이득의 첫 번째는 재밌어져요. 여러분들이 비유로 점철된 걸 들으면 다 경기부터 한다는 걸 저도 아는데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표면적인 것도 보면서 해석적인 부분까지 다 잡아채서 이 작품을 온전하게 즐기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거. 이거 뭐 겪어본 사람들만 아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둘째로는 가치관의 균열이 가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반성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한 반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랑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구나. 이걸 싸우지 않고 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예술이에요. 왜냐, 사람들끼리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다 자기 주장에 다 자기 주장만 옳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싸우거든요.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야이 개개야 개개야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 자기 혼자서 오랫동안 사색할 수 있어요. 이런 주제들은 뭐 그림 같은 걸 봐도 되고 소설 같은 걸 봐도 되고 시 같은 걸 봐도 되고 혼자서 엄청 오랫동안 사색하면서 작가한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거기다 얘기를 하고 정 이해 안 되는 가치관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 된다는 거죠. 문학의 원래 의미는 아시죠?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글로써 형상화. 예술의 의미도 아시죠?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형상화. 오케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반대로 말하면 가치관이죠.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알면서 내 자신의 가치관을 반성할 수 있다. 셋째로 뭘 말하려 했더라? 맞다. 창의력이 올라간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절대 얘기 안 해주거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주거든. 근데 왜 창의력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창의력이 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별 거 아니야 창의력.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지퍼의 발견 과정 알아요? 지퍼는 되게 게을렀던 사람이 신발끈을 묶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쭉 하고 올리면 되는 거 없나? 하다가 만든 게 지퍼예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건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신발에 끈이 있어. 이 끈을 못 끄면 신발이 안 벗겨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 거야. 응? 귀찮네. 귀찮다는 관점에서 당연한 거에서 귀찮다는 관점으로 관점을 변환시킨 거야.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해석적인 수용을 했죠 이미. 이건 귀찮은 거다라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관점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건 귀찮은 거다라는 해석적 결론을 만들었으면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창의력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의력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라고. 그럼 그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고 비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술이라고. 가장 쉽게 그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예술이라고. 학교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사실. 이런 거 가르치면 수능을 못 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좀 접해보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 또 저를 앞으로 접해보실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이런 걸 말할 주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을 원하고 또 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하고 싶어하고 또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루한 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